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그 제14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논술대회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충주 충원고등학교 교사 김상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독서 새물결 모임이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논술대회 중학교 시도대항전 결선 제2라운드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중등부 대상 도서는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와 윤리적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소비를 테마로 해서 학생들이 토론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토론해 볼 주제는 중학교 제1 주제인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소비는 가능하다입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전을 거쳐서 각 도별 대표로 선발된 학교 학생들이 조별 리그전을 거쳐서 결승 토너먼트를 거쳐서 이렇게 결승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찬성 측에 충남 당진에서 온 당진중학교 학생들의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충남 당진에서 온 당진 친구들 팀의 김유빈, 이정인, 정하진입니다. 저희는 당진의 특산품인 해나루쌀을 먹으면서 토론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오늘 이 결승 토론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깨알 같은 지역 특산품의 홍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반대측에 경북 김천중학교 학생들의 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 김천에서 온 김천중학교의 독서 동아리 독서팀입니다. 저는 1발제자 김병관입니다. 제1발제자 김창결, 최종 발언을 맡은 제3발제자 윤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오면 되게 떨립니다. 예.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토론을 하려니 상당히 많이 긴장이 될 텐데요.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다시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자 여러분들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발제자 준비되셨나요? 네. 예, 토론자들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3분간 입론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 친구들 팀의 발제 1을 맡은 김유빈 토론자입니다. 청소년의 합리적 소비는 가능합니다. 근거에 앞서 주요 개념부터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합리적 소비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만족감을 얻고 사회 윤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첫 번째 쟁점으로 청소년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천재교육 기술과정 1 교과서 131쪽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소비자의 영향력 또한 강해졌습니다. 중앙일보 2013년 6월 28일자 신문을 보면 청소년 중 75%나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분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65%는 용돈을 잘 분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도서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 161쪽에서는 청소년이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수입이 적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소비활동 하나하나에 신중합니다. 저희 팀의 두 번째 근거로 청소년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상도서 윤리적 소비 43쪽에 따르면 각종 비정부 단체와 시민단체,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도서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 38쪽을 보면 국가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제품에 필요한 정보를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대상 도서 윤리적 소비의 43쪽에 나오는 라벨링과 44쪽의 탄소 발자국, 교과서 천재교육 기술과정 143쪽의 에너지 절약 마크와 에너지 효율 등급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마크란 일반 제품보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란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면서 에너지 절약 제품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크는 우리 주변의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을 보면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정부가 실시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첫째,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다. 둘째, 청소년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의 이유로 청소년의 합리적 소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3분간 반대 측의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나요? 예, 시작해 주세요. 앞서 찬성 측 1발제자님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서 청소년들이 소비를 하는 경험이 있고 하여서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중학교 기술과정 책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로 개인적으로 소비를 하고 싶어하지만 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소비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근거에서 대기업이 정보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대기업이 정보를 표시한다 하나 청소년이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기업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 또한 존재하는데요. TV조선 2015년 9월 15일자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 마크를 위조하여 판매하는 사례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와서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측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과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와 같은 소비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의 합리적 소비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정보 중에는 기업이 마케팅으로 하는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등의 잘못된 정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발제를 하면서도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청소년들은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경제 2015년 6월 9일자에 따르면 마케팅이란 것은 사회 여러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육을 하는 데서도 마케팅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면 다양한 마케팅에서 청소년이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따르면 충동 구매는 이성적 판단보다 감성이 앞서는 소비 형태로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은 연령이 낮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수치화된 정보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으며,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것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이 조사한 결과 이 자본주의라는 도서에 따르면 소비라는 것은 95% 이상이 무의식인 상태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합리적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반론에 대해 덧붙여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발제를 하면서도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무의식을 자극하는 마케팅에는 오감 자극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95%가 무의식적으로 소비한 이 앞에 반론에 붙여 반론을 하자면 소비자들의 95%가 무의식적인 소비를 한다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소비를 겨냥해 오감 판단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마케팅에 의해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분간 교차 조사님 반론 들어봤고요. 2분간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2분간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의 교차 조사 잘 들었습니다.
우선 비슷한 질문은 묶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이 청소년 소비자들이 연령이 낮아서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간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미성숙하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에 있는 경제 교육과 그리고 자신들의 소비 활동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소비 행동을 더욱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95%가 무의식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중에서 78.8%가 용돈 기입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계획을 가지고 용돈 기입장을 쓰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무의식적인 소비가 나오는지 그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제도가 어떻게 소비자들이 잘 활용하고 있냐고 물으셔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에너지 절약 상품은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상품에 저희가 아주 잘 볼 수 있는 곳에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 절약이 많이 되고 그리고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런 제품을 사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반론 1에서 다 하지 못한 재반론은 발제 2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반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3분간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는 가능하다라는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반대측 제1발제자 김병관입니다. 청소년들이 노스페이스 브랜드로 서열을 정리하고 용돈 관리에 소홀하고 무계획한 것 등 잘못되고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소비 행위는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는 찬성 측에서 내려주셨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라는 대상 도서를 편의를 위해 파란 책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청소년의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앞서 재반론을 하시면서 찬성측 1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기에 있어 의사적인 능력이 결여됩니다. 현재 기업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있으며 저희 대상도서 파란책의 80페이지에서 또한 어린 소비자, 즉 청소년들은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청소년 소비자들의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SJB 뉴스 2015년 6월 2일자에서도 청소년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며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판단력이 떨어져 합리적인 소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 기회비용, 만족감, 가격의 품질, 제품의 품질과 가격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의 경쟁 본능으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대상도서 파란책 83페이지에서는 심화된 경쟁 구도 때문에 친구는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대상이 아닌 내가 성적으로 억눌러야 하는 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한 베블렌의 유한 계급론에서도 이러한 경쟁 중에서 특히나 금정적인 경제력을 과시하는 경쟁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과시 소비가 더 나타난다는 내용 또한 나오는데 이러한 경쟁으로 통해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 소비로 이루어지고 이 같은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소비 행태로 합리적 소비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대회의 대상도서 자본주의의 211페이지에서는 우리는 쇼핑을 할 때 95% 이상을 무의식 속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판단을 하여 하기보다는 무의식 쪽에서 기업이 파놓은 함정, 오감작은 마케팅, 이거 제품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유혹돼서 서서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이러한 마케팅에 빠져들어 앞서 말씀드린 판단 능력이 결여되는 것에서 말씀드린 기회비용 그리고 가격과 품질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 측의 입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의 3분 동안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우선 반대 측의 입론 정말 잘 들었고요. 근데 반대팀의 근거에서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약간 찬성 측의 아니 반대 측의 일반적인 생각이시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에서는 신체적으로 성숙한 성인들도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가 있고 성인들도 충동 소비와 과시 소비 등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비 활동 청소년이 합리적 소비 활동에 할 수 없는 요인이 되는지 그것이 저희 팀에서는 의문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인지 능력 평가와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 등은 청소년이 보다 향상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의도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태어나서부터 합리적인 사고는 계속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있어 의사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위성교육 사회 1 교과서나 천재교육 기술과정 1 교과서에서도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고 한국은행 경제교육 사이트에서도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경제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이 합리적 소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저에게 교차 조사를 했을 때 제가 답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과장 광고와 허위 광고 속에서 청소년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해드릴 수 있는 게 과장 광고와 허위 광고는 지금도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시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 사례로 노스페이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노스페이스가 유행했던 시대는 현재로부터 조금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고 또 다른 친구가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거나 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제가 저거 샀으면은 난 다른 걸 사겠어 하는 식으로 소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무의식 소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무의식 소비가 청소년의 소비와 어떤 관련성이 있고 그 관련성이 과연 깊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 마쳤고요.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2분간 제 반론이 있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저의 발제에 대해서 반론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재반론을 하자면 청소년의 앞서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사례가 있으며 또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정, 기술 과정에서는 청소년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소년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생활과 상표 지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비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합리적 소비에 대한 지식 그런 실천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실효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기업의 그런 좋지 않은 마케팅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은 어떻게든 영리적인 이득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케팅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른들조차도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에 대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은 어른보다 아무래도 판단 능력이나 그런 의사 능력,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청소년보다 더 나은 어른들도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청소년이 어떻게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는 무의식에 이루어진다고 대해서 이것이 논제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소비는 제가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려사항,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이냐 만족감, 제품의 품질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반론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서부터 양측 전략 협의 시간을 2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예, 이제 학생들은 2분간 전략 협의를 하느라 바쁜데 관중분들은 뭘 하실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예, 책상 위에 보시면은 양측이 다 책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독서를 통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말을 잘하는 학생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근거를 도서에서 찾아가지고 근거로 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활용하게 될 때 좀 더 가점을 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또 경험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앞서 일발자님께서 전에 재반론하실 때 물어보신 무의식 출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보니까 얘기가 안 났죠. 무의식 95%. 이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 사람들도 지금 반론하고 제가 재반론하고 그다음 다시 내가 발제하고. 우리가 일단 질문나 이거 할 거라. 웨이컴 글래드웰이 인간의 별다른 정보를 상태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상수도 정보 얼마 없어도 소비하는 것인데 이는 비형식적인 소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또 하나 그리고 뭐 할 거는 나 이것도 얘기하려고. 두개 정도 너 하나만 얘기해. 판단을 떨어지는 누 있나? 하신이한테 들어가야 예, 전략 협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마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는 준비되셨으면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입론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저는 발제 2를 맡은 이정인 토론자입니다. 먼저 발제 2에 앞서서 재반론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은 영리적 이득 단체이기 때문에 허위 광고와 거짓 광고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충분히 기업들이 거짓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규제를 받아서 정확한 정보를 청소년들이 제공받았을 때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판단하여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성인의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은 청소년이 미성숙하지만 이 미성숙함과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판단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언급했던 것이었고요. 또한 이런 기술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청소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나은 소비 습관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기술과정 교과서를 보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과정에서 저희 반 학생들은 아 내가 과소비를 하고 있었구나, 아 내 소비 습관이 충동 소비였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나서 소비 습관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쟁점은 청소년을 위한 경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합리적 선택의 방법과 정보를 활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시해 주는 등 경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과정에서도 청소년을 상대로 경제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이나 한국지식재산보도협회 등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은행 경제교육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경제 용어, 경제 지식 등을 게임과 같은 방법으로 쉽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소비 경험이 적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 문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에 대해 백지 같은 청소년들에게 어린 나이 때부터 올바른 경제 지식을 교육시키고 경제 가치관 정립을 돕는다면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저희의 마지막 쟁점은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소비 227쪽을 보면 윤리적 기업 되기는 소비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돕는 윤리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켄쿠키와 빅이슈 코리아, 각종 호환반치 달제들, 그리고 각종 공정무역 기업들, 또한 이마트 같은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은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의 3분간 교차 조사 및 질의 반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앞서 이발제자님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을 하자면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의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규제한 사례가 있으며 그 규제로 어떻게 성공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교육이 함으로써 청소년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측이 조사한 머니투데이 2015년 5월 27일자에 따르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 지식을 바로 실천에 옮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반론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는 2014년 청소년들의 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나 품질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과시소비를 위해 고려하는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나타내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하버트 신문이라는 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성격을 띱니다. 자신만의 기능으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합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이에 저희는 합리적인 소비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상도서 파란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듯이 정크 기업이라고 모든 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대상도서 윤리적 소비 237페이지에서도 기업들이 CSR 윤리 경영을 하는 CSR을 그저 홍보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이 윤리적 소비에 성향을 하여 윤리적 소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어긋나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말콤 글래드웨이 블링크라는 책을 보면 인간은 별다른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며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도 별다른 정보가 없어도 소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뒷받침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본주의 페이지 243페이지에 보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을 때는 이를 보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시소비로 이어지며 소속 욕구가 강한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것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청소년은 과시소비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케터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책에 보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소비를 할 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합리적인 소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차조사 및 반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가 2분간 재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네, 먼저 반대팀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교육들이 실효성이 없으며 이러한 사례나 실천한 사례들을 들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과정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 외에도 이렇게 경제교육 사이트 같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더 홍보를 하고 청소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이러한 것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가격보다는 디자인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설문조사는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가장 고려한다는 설문조사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한적인 합리성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충분히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받고 있고 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청소년들이 소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청소년들이 왜 용돈 기입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러한 돈을 받았고 이러한 것을 살 것이고 하는 것을 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반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윤리적 기업을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윤리적인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반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3분간 발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는 가능하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반대측 제2발제자 김창결입니다. 우선 앞서 찬성 측의 제 반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측의 새로운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의 새로운 거는 첫 번째로 소비자를 철저히 연구하는 기업의 마케팅에 청소년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파란 책의 14페이지에 나오듯이 기업은 고객, 즉 소비자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마케팅은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제품 사회급 마케팅을 합니다. 이처럼 기업은 소비자의 심리를 간파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을 합니다.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아직까지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이런 기업의 마케팅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기업은 청소년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청소년의 약자라는 것을 이용한 마케팅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예로 담배 광고에 10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와 담배 광고를 하는 것, 게임 회사가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모두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소비 특성에 따른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이 존재하여 비합리적인 소비가 존재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며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소비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소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소비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남수정 교수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감각지향적인 소비를 하며 소비에서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과시소비나 충동구매 등 문제시되는 소비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아 개념의 미확립으로 정서적으로 불완전하고 동요가 심하여 또래 집단에 의한 소비 행위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받습니다. 또한 LG 브랜드 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대체로 경제에 소홀하고 낭비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리적인 구매보다는 감성적인 구매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비합리적인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창성 측께서 저에게 하신 반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측께서는 저에게 미성숙함과 비합리적인 소비의 연관성을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에게는 미성숙하다는 것은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면서 혼자 소비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소비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비합리적인 소비와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저는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는 가능하다라는 논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에서 3분간 교차조사 및 질의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반대측의 발제의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수입이 적고 부모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소비활동 하나하나에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기 전에 인터넷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정보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 소비자들은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와 그런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합리적 소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저희가 미성숙함과 합리적인 판단은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에 재반박을 해주셨는데요.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아 정체감이 이렇게 점점 발달해 나가다 보면은 자신의 개성을 찾아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되어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합리적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 제품의 광고를 봄으로써 그 제품의 장점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중 10명 중 7명 정도는 용돈을 잘 분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반대측에서 들어주신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3명, 그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것을 전체적인 청소년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청소년들이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오피니언 리서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는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다른 사용자의 리뷰나 온라인 리뷰 블로그 등을 살펴본 다음에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런 리뷰들을 통해서 이 제품의 장단점을 확실히 따져보고 비교한 다음에 더욱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광고 기업들이 광고할 때 담배와 게임 중독에 대한 광고를 해서 그걸 부추긴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위에서 과연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의 담배는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청소년 소비자들은 담배를 피기조차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극소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청소년이 합리적 소비를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철 교사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가 2분간 제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예, 저희 근거에 대한 충고 정말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반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저에게 청소년이 수입이 적음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고 그 정보를 판단으로 소비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러한 많은 정보 사이에는 기업의 마케팅으로 인한 안 좋은 정보도 있을 뿐더러 청소년들은 그런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명 중 7명이 용돈을 받음으로써 그 나머지 소수에 의한 비합리적인 행동이 일반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저희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계속해서 기각 가정 청소년 소비 생활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일삼다고 할 만큼 청소년기에는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이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아성 체감이 발달함으로써 개성을 찾아가다 보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개성을 찾아가는 것과 합리적 소비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담배에 관한 예를 들었는데, 담배에 관한 청소년들은 담배를 많이 피지 않기 때문에 이는 옳지 않은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이 이렇듯 청소년의 약점을 찾아서 안 좋은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을 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의 예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2분간 그 전략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할 수 있나? 쉬운 내가. 미성숙과 관련이 없다면 무조건 말해야 돼. 이거 뭔지 알지? 합리적 소비는 미성숙과 관련이 없다. 판단력이 저하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과서에 나오는 것에서 미성숙함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신데,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 찬성 측에서는 소비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도 그 교육의 없을 발달 뿐더러 과정이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또한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 그 수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잖아. 아예. 사례 없었어요. 교육으로 인해서 실수로 나타난 사례가 없었고 없기 때문에 의문이 든다.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문이 든다. 없기 때문에 의문이 든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또한 청합리적인 소비는 정보가 있어도 실천이 일어나지 않는 머니투데이 자료를 들어 그리고 너 뭐 할 거면 천천히 뭐지? 이번 천천히 뭐야? 이거 찬성? 이거 반대잖아. 반대. 이거 이거 내 지갑. 아니야. 아니. 이거 내 지갑을 문제는 거. 월요일 긁기 시작했다. 이 누가 내 지갑을 좀 이거. 내가 될게. 이거 필요 네가 될까? 네가 줘. 이거 내 지갑 조정한 거. 이거 할 거거든. 그럼 이거 하고도 시간 안 남지? 이거 하고는. 그럼 이거 그냥 하고. 이거 첫 번째 근거만 읽을까?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좀 강조할까? 예, 전략 협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셋째 마당은 그 제3 토론자의 최종 발언만 남아 있습니다. 예, 찬성 측 제3 토론자의 최종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저는 최종 발언자 정하진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의 합리적 소비는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살아왔고 그에 따라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얻어왔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합리적 소비와 미성숙을 자꾸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이 이연 창출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광고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비합리적 소비에 대해 자꾸 언급하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 소비자들에게 이것이 비합리적 소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성이 있는 것과 합리적 소비와 무슨 관련성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개성이 있다는 것은 주위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방 소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측의 첫 번째 근거는 오늘날에는 이전보다 청소년이 더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미선 씨가 2007년에 쓴 논문에 나와 있듯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소비생활의 주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자원인 용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리적 소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근거는 청소년들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기업과 제도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대상도서 윤리적 소비에 120쪽의 공정무역 마크 등의 윤리적 소비를 돕는 제도와 아름다운 커피와 같은 윤리적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사회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근거는 청소년들은 활발한 경제교육과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비상교육 사회 1 268쪽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의 합리적 소비는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 측의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 제3 토론자의 최종 발언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소비는 가능하다라는 논제에 반대하는 반대측 제3발제자 윤현서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 토론 즐거웠고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종 발언을 하기에 앞서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판단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반대 측에서는 서유현 서울대 교수와 중학교 기가 교과서의 자료를 들어 과도한 정보 제공과 기업의 마케팅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어 청소년이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소비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이 발달 과정이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그 구체적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또한 합리적인 소비의 정보가 있어도 실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머니투데이 자료를 들어 충분히 반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측 근거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은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청소년들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연예인 따라잡기 등의 동조 소비, 모방 소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은 경쟁 본능으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 사회로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과시소비, 현시적 소비를 하는데 이는 곧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기업들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유니레버 포커스 모임에 참석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사회자가 가려움에 대해 말을 하자
그곳의 모든 사람이 머리를 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머리를 긁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조 소비와 모방 소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합리적 소비를 할 판단력이 떨어질 뿐더러 청소년들의 소비 특성으로 인해 합리적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저희는 청소년들의 합리적 소비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찬성 중학교 단체전 결승전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지역 예선에서부터 여기 무대에서 단체전 결승전까지 토론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그 찬성 반대의 간단한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나오고 싶습니다. 반대 측에서 정말 자료의 출처도 잘 밝혀주시고 또 다양한 도서와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것을 많이 근거로 들어주셔서 정말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되었던 것 같아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 측과 같은 좋은 상대도 많이 만났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듣다 보니까 저희 토론 실력도 많이 증대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토론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저와 선생님들이란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는 준비 과정이 정말 재밌었고 다음번에도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 3경기 연속해서 너무 힘들고요. 저희가 충분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깨닫고 있고 만약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더 완벽히 준비를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교과 과정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한 다음에도 이런 토론 대회가 있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와 문화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이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중학교 단체전 결선 제2라운드 결승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